안녕하세요. 2학년 법정 19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학습지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난 이후에 풀이 과정과 정답을 맞춰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55쪽에 있는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선거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적절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자, 외면한 정당은 실시 여부와 관련돼서 외면한 정당은 참패했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선거를 이겼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다시 말하면은 정당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나. 자, 여기는 선거 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민주선거의 4원칙 중에서 자, 가는 뭐에 해당할까요? 선거에 참여하고 싶대요. 근데 아예 안 주는 거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거니까 자, 이거는 가는 보통선거와 관련 있죠. 보통선거. 그 다음에 나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어떤 친구는 한 표를 주고 어떤 친구는 두 표를 주는 거죠. 자, 1인 1표가 원칙인데 1인 1표가 원칙이다라는 선거 원칙이 뭘까요? 그쵸? 바로 평등선거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는 보통, 나는 평등.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표는 각국에서 병국의 의원 선거 제도를 비교한 것이랍니다. 자, 의석수와 선거구 수가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을국은 의석수와 선거구 수가 같죠? 자, 이거는 소선거구제가 되겠죠? 선거구별로 지지하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는 거. 그에 비해서 각국은 선거구별로 지지하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는데 의석수는 200석인데 선거구 수는 100개죠. 그러니까 각국은 중대선거구제가 되겠네요. 중대선거구제. 그 다음에 의석수가 200석인데 선거구가 하나죠. 자, 그래서 병국은 당선 순위를 표시한 정당의 후보자 명부를 보고 지정당에 투표한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 1번 각국은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 투표 가치가 차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중대 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거죠. 누구는 더 많은 득표를 했는데 적은 득표를 한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거는 중대 선거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의국은 소수 대표자. 자, 소수 대표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수 득표를 받은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 대표제는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병국의 선거에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다. 자, 무소속인 사람은 배출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각국과 달리 을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사표가 더 많이 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표가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거는 바로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가장 사표가 적게 발생하는 거는 바로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료의 선거제도 변경과 그 결과가 초래할 정치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전국이 불안정해서 각국이 그래서 지금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당제와 양당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기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를 적용했는데 변경 후에는 자 이렇게 100개의 선거구 그 다음에 선거구와 그 다음에 의석수가 같죠.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로 바뀌면은 사표가 늘어나겠죠. 자 틀렸고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건 뭘까요? 그쵸. 바로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줄어드는 거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관련돼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가 들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게 들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거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소선거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죠.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은 자 오히려 비례대표제일 때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표는 가나 두 시기의 각국 의회 의원 선거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선거구당 이거는 중대선거구제죠. 이거는 소선거구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나 모두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각 유권자는 투표를 행사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가는 1인 1표 나는 1인 2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가보다 나의 선거 제도가 많이 든다 했는데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폭은 가가 더 크겠죠. 자, 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나보다 가의 비례대표 선거가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나의 어떤 제도가 나보다 가의 제도 비례 선거 제도가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네요. 그 다음에 5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나와 달리 가의 비례대표 요런 제도를 가와 같은 제도를 하면은 이거는 직접 선거 또는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처럼 바꿨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자, 수행평가 했는데 자,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죠. 자, 가는 뭘까요? 3연임 시장 도전. 우리나라는 3연임을 3번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 제도가 없죠. 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결선 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무소속은 비례대표와는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기초의원은 소수대표제 시행된다고 그랬죠. 가나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번호로 나오죠. 그게 바로 소수대표제가 시행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기관 A 어느 해 주요 업무 계획의 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얘기죠. 자, 1번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선거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죠. 선거 법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도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자, 그 다음 정당 해산 심판권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학습지 62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62쪽. 정치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ABC를 비교한 것인데, ABC가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누굴까요? 그쵸. 정당이죠. 특수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죠.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시민단체와 정당이 있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예라고 한 A는 바로 정당이 되겠네요. 정당이 되겠고, B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정책 책임을 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B는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네요. 시민단체. 그 다음에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뭘까요? C는 바로 이익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A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당의 목적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1번은 자, 시민단체는 비정부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바로 정당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산출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의 어떤 직접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A, B, C 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전부 다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실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가해는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하는가?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은 정당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자, 이익 집단의 순기능, 역기능 있다는 얘기 했었죠? 자, 여기서 갑은 어떤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역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을은 어떤 이익 집단의 활동이 어떤 이익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도 시민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치 참여 집단 A, B와 관련이 있다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정당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A가 활동에 따라 얻은 것은 자신들만 누린다. 특수이익이죠. 그러니까 A가 이익 집단. 그 다음에 B는 활동에 따라 얻는 것을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누린다 했으니까 B가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뺀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보면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다음 글의 주장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한 말이겠네요. 대중매체에 실린 내용에 대해 시민 각자가 옳고 그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거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자, 어떤 언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문제풀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